구미산업은 전자제품 제조하는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래요. 그럼 알았다라고 하고 넘어가서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전년도 재무제표를 했더니 또 틀렸어. 맨날 나와 이런 거. 근데 관련된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수정하래요. 이 문제가 4점 주기 좋죠. 근데 보면은 제조에도 접대비가 있잖아요. 근데 제조와 관련된 접대비가 250만 원이 있었는데 완전 누락됐대. 그러면 제조 원가가 그만큼 감소했겠지. 그러면 제조 원가가 누락됐다는 얘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작게 만들어진 거고 그건 결국은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얼마를 미치든 250이라는 금액이 영향을 미치니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겠네. 그럼 당기순이익은 멈추지 않죠. 이익잉여금으로 또 반영되죠. 그럼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당기순이익 여기서 끝나요? 안 끝나지. 결국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탈 이익잉여금이 잘못 마감된 상태로 이 결산 재무제표가 전년도가 마감된 거야. 다 틀렸다 이 얘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다 틀렸으니까 어디부터 바꿀까요? 끝에서부터 하면 안 되죠. 무조건 처음부터 쭉 가는 거지. 자, 그래서 4점 주는 거야. 치사하긴 한데 어렵진 않지만 자, 이제 한 개씩 접대비인데 제조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만 알려줬지만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할 일은 기초 관련된 재무제표 중에 원가 틀렸다니까 원가부터 가는 거예요. 자, 원가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계정 과목이 몇 개 없으니까 딱 보이네. 접대비가 안 보이네. 접대비 250만 원이요.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접대비를 추가하기 직전에 원래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였는지 봐요. 119530이었거든요. 근데 250만 원이라는 접대비가 추가되면 원가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단기제품 제조 원가도 늘어나겠지. 그치? 늘어나면 얘가 달라지겠지. 119니까 적어도 250이 들어가면 1억 2천대로 움직이겠죠.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접대비를 이제 넣는 거야. 접대비를 F2 눌러서 접대비를 250을 일단 추가를 해봐요. 자, 아직 엔터 치기 전에는 119죠. 근데 엔터를 치면 되게 빨리 바뀌죠. 딴! 그러면 122가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억 2,203만 원이네. 그러면 이 금액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재무제표는 원가 마감되면 손익이 가져가잖아. 근데 그 손익도 틀렸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불보도 뻔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무조건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여는데 순차적으로 여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점수를 가져가는 거야. 4점짜리를. 전산회계 1급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이 파트인데 제일 쉬운 파트가 이 파트거든요. 근데 제대로 하기만 하면 4점 그냥 가져가는 거야. 마우스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열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에 반영되잖아. 그건 기억해야 돼. 자, 누르고 봐요. 아까 수정되기 직전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들어가 있죠, 여기. 근데 119 틀린 거잖아. 얘가 맞지. 이게 틀렸으니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재무제표는 상호 연계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을 얼마로 바뀌어야 될지 보이죠? 저처럼 이렇게 삐켜놓고 가요. 창이 막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으니까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거든. 그래서 보고 아 바뀌었지. 그러면 122 3만 원이지. 여기다가 제가 지금 화면에 단기순이익이 안 보이는데 딱 엔터를 치면 확인하고 여러분 화면에 단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보세요. 100% 3,332만 원은 아니었을 거야. 그치? 그만큼 이익은 작아진다고요. 원가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이걸로 바뀌었는데 단기순이익이 바뀐 상태가 이걸로 멈추지 않지? 단기순이익은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물인 이 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메뉴를 열어서요. 지금 3,300으로 바뀐 거 우리가 봤죠. 근데 이거 이렇게 삐낄게요. 제가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내가 수정되기 직전 단기순이익이 여전히 반영돼 있어요. 3,500으로. 바뀐 건 얘거든. 이게 진짜지 얘는 가짜다? 그러면 얘가 단기순이익이 제대로 수정돼야 되는데 요거는 직접 입력을 하지 않고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반영돼. 자동으로. 그럼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게 누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입력하다가 나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3,332만 원으로 바뀌는지 볼까요? 불러오기 버튼 누를 건데요. 불러오기 버튼 누르기 전에 얘하고 더해진 금액이 5,082만 원이었고요. 불러오기를 누르면 늘어나니까
작아지니까 얘도 작아졌지. 5천만 원대에서 4,832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나의 토탈 이익잉여금이 된 거야. 다 틀린 거지. 그치? 그래서 원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4,832만 원이 결국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되냐? 그치? 이익잉여금은 우리 회사의 자본이잖아. 자본은 BS 있으니까. BS를 열어서 우리가 지금 반영해야 될 금액이 4,832만 원이죠. 자, 기억하고 화면 보세요. 4,832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특이하게 얘는 완전 다 틀렸어. 대차 차익이 딱 그 금액이 틀려. 이 얘기는 그 이익잉여금 자체가 BS에 아예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 반영해 줘야 대차 차익이 사라지겠지? 이건 정말 제대로 된 4점짜리 문제. 제일 FM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자본 계정, 이쪽이 자본이지? 부채와 자본이 기입되는 자리. 자, 이 자리에다가 혹시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잉여금은 2월 받은 이익잉여금도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있는데 우리는 1월 1일 시점에 2월 받은 이익잉여금을 지금 현재 입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쵸? 미처분 쓰시면 안 되고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과목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것저것 다 물어본 거야. 미처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다가 미처분 입력해가지고 틀리게 해야지 라고 하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꼭 요 이름을 쓰셔야 돼요. 우린 지금 1월 1일 기초 시점에 입력하는 거예요. 기말 시점이 아니라 우리는 기초 재무제표를 전년도께 틀려서 바꾸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꼭 2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설정해서 금액이 딱 얘가 틀렸잖아. 아예 빵이 들어가 있던 거야. 4,832만 원. 딱 맞죠? 그리고 엔터를 딱 치고 대차가 사라지는지 확인하고 잘했구나. 자, 이렇게 하시면 점수 4점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뭘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잘 여셔야 돼요. 맨 처음에 원가를 틀렸기 때문에 원가보다 싹 바꾼 거죠. 얘 건드리고 얘 2번 건드리고 3번 건드리고 최종은 4번이고 요거를 동시에 동시다발로다가 수정하는 문제 점수는 4점. 자, 이 문제를 풀었는데 또 풀고 싶다. 그러면 회사를 다시 재설정해서 다시 회사 코드 재생성한다. 백데이터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한번 연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 한번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2번하고 3번은 상대적으로 너무 쉬워요.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래요. 보세요.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를 검토하래. 여러분 프로그램 중에 거래처별 초기월이 여기 있잖아. 그치? 어느 메뉴를 빨리빨리 들어가느냐도 시험의 관건이에요. 어디 들어가지? 그리고 5분 동안 헤매면은 문제 하나 못 푸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거래처별 초기월 들어가시고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에 각각의 거래처별로 금액이 잘못돼 있거나 틀렸거나 그랬을 거예요. 자, 이게 밑으로 내려놔도 보이죠? 자, 외상매출금에 커서를 놓으시고 오른쪽에 보세요. 한빛 실업에게 받을 돈이 1,800인데 1,350으로 들어가 있잖아. 너무 쉬워. 갖다 바꾸면 돼. 이렇게 바꾸면 끝나. 두 번째, 오진 기업은 200만 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1,200 들어가야 돼. 자, 바꾸기 전에 하단 쪽에 지금 금액이 여전히 차이 나죠. 제가 1,200으로 바꾸고 엔터를 치면 대차가 사라지지. 너무 빨랐지. 대차가 사라지지.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또 바꿔볼까?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에 커서 올려놓고 오른쪽 가요. 순서가 다르면 어때요? 시원기업부터 봅시다. 시원기업은 350이 맞는 거래. 아, 위아래가 금액이 틀렸네. 그치? 이런 걸 문제라고 낸 거야 지금. 우리를 너무 우습게 봤지? 지우기업. 이렇게. 요거 틀려도 큰일 나지. 어느 거래처에게 얼마를 줄지 아예 틀리게 입력을 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차대 맞는지 확인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점. 제일 쉬운 거. 자, 세 번째. 계정 과목 적용 등록 가가지고 변경하래요. 그러면 어디 메뉴 열지 아시잖아. 그치? 계정 과목 적용 등록. 여기 들어가서 문제를 보니까 어느 계정 과목에 들어가야 될지 코드가 855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프리랜서비라는 이름으로 계정 과목을 하나 추가하는 거네요. 그치? 경비는 예로 걸어주고 적요도 하나 추가해 주래요. 855번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얼른 가볼까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계정 과목 코드 위에다 커서 놓고 얘가 알려준 코드를 찍으면 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가죠. 이렇게 찾아갔지. 바로 갔죠. 얼마나 편해. 그치? 855번에다 커서를 놓고 프리랜서비라고 하는 과목을 등록할 건데 요 이름을 우리 계정 과목은 여기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얘는 보여주는 화면이고 등록은 오른쪽에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프리랜서비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예쁘게 왼쪽에 반영돼요. 그렇죠? 분할돼서 프리랜서비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경비인 거예요. 경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요도 하나 넣어주래. 대체 적요 1번에다가 프리랜서 외주 용역비 지급. 적요가 2개였죠 우리. 근데 현금 적요 말고 대체 적요래. 근데 잠깐 실수해가지고 여기다 넣었다. 그럼 이 쉬운 3점짜리 날아가는 거예요. 부분 점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옮겨줄 때 얘가 말하고 있는 것들만 빠지지 않고 뭐랄까 오타나 잘못된 이름으로만 입력을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띄어쓰기를 해요 말아요 이런 질문도 가끔 하시는데 해요. 돼 있으면 하는 거야. 괜히 붙여가지고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 질문은 이상한 거야. 그냥 그대로 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 4점짜리 뒷부분에 3.3점 두 개 10점 먹은 거죠.